2026년을 앞두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실 겁니다. XRP 지금 사야 할까? 다시 2달러 선에 가까워진 가격, 시가총액도 약 1200억 달러에 달하고요.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데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이 가격 숫자 자체가 아니고요. 그 이면에 있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채택입니다. 이 채택이라는 단어 하나에 어떻게 보면 XRP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가격 그래프가 오르내리는 것에 막 기뻐하고 슬퍼하기보다 그 그래프로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 뭔지 파헤쳐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감정적인 부분은 잠시 내려놓고 딱 세 가지 핵심 질문에만 집중해서 XRP의 미래를 좀 냉정하게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요? 네, 첫째. XRP의 발목을 정말 수년간 잡아왔던 그 규제 리스크. 이게 정말 그리고 완전히 해소된 걸까요? 그리고 둘째, 국경 간 결제 수단으로서의 채택은 실제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과연 2026년이 XRP에게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2025년 시장을 복귀하면서 시작해보죠. 작년 한 해 XRP 가격 흐름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그랬죠. 상반기에는 엄청난 기대감 속에 크게 상승했다가 하반기에는 시장 전체가 안 좋아지면서 그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시장이 안 좋아서 같이 빠졌다 이렇게만 보기엔 좀 아쉬운데요. 바로 그 지점을 분리해서 보는 게 이번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분리해서 본다. 네. 2025년의 가격 움직임은요. 이게 XRP만의 호재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주식시장을 포함한 위험 자산시장 전반의 유동성이나 투자 심리에 크게 좌우되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거든요. 아, 거시경제의 영향이 컸다. 그렇죠. 연초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위험 자산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XRP도 그 파도에 함께 올라탔던 겁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XRP 자체의 잠재력 때문에 오른 부분하고 단순히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덩달아 오른 부분을 냉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모든 상승이 XRP의 펀더멘털 개선 때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랬다가는 하락기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결국 거시경제의 큰 파도 위에서 함께 춤을 췄던 부분이 크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 파도를 좀 걷어내고 XRP 자체의 이슈, 2025년 가장 큰 사건이었던 규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 간의 길고 긴 소송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잖아요. 네, 드디어 끝났죠. 보도를 보니까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 벌금을 내고 양측이 항소를 모두 철회하면서 종결되었다고 하던데 이건 정말 시장의 수건이 해결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소식은 XRP가 미등록 증권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말 그대로 존재 자체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줄여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수년간 시장을 짓눌렀던 가장 큰 족쇄 하나가 풀린 셈이니까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진입 장벽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잠시만요. 많은 XRP 커뮤니티에서는 소송만 끝나면 기관들이 XRP를 안 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가장 큰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졌는데 왜 이걸 단순히 리스크가 줄었다 정도로만 평가하시는 건가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되고 좋은 일만 남은 것 아닌가요? 기대감만으로도 더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에요. 새로운 국면이요? 네. 지금까지는 소송 결과만 잘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는 강력한 기대감이 가격을 지탱한 측면이 분명 있었습니다. 일종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이제 그 기대감의 시대가 끝나고 리플의 실제 사업 모델, 리플 네트워크의 실제 사용량, 그리고 그게 XRP 토큰 수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본질적인 가치가 훨씬 더 냉정하게 평가받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아, 뭐랄까, 시험 공부 기간이 끝나고 이제 진짜 성적표로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온 거죠. 존재 증명의 단계에서 가치 증명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제 더 이상 소송 때문에 못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무대 위에 올라선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지점이 바로 세 번째 주제와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XRP의 핵심 가치는 결국 국경 간 송금을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 브리지 통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자산이라는 데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026년 XRP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그게 뭔가요? 바로 리플의 성공이 곧 XRP의 성공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리플의 성공이 XRP의 성공이냐? 네. 예를 들어서 리플이 개발한 결제 네트워크 리플넷이 전 세계 수많은 은행과 기업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죠. 이건 분명 리플이라는 회사의 성공입니다. 하지만 그 은행들이 거래 과정에서 반드시 XRP 토큰을 그 중간 다리로 사용해야만 할까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리플의 기술, 그러니까 리플렛이라는 고속도로는 이용하더라도 굳이 XRP라는 특정 차종을 탈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달러나 유로 같은 기존 통화를 그대로 실어 나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리플렛은 XRP를 사용하지 않고도 작동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거든요. 물론 리플은 XRP를 사용하는 주문형 유동성, ODL 솔루션이 비용이나 속도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죠. ODL요? 그게 좀 쉽게 설명하면 뭔가요? ODL은 쉽게 말해서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미리 그 나라 돈을 은행에 쌓아둘 필요 없이 XRP를 중간에 잠깐 샀다 팔아서 순식간에 돈을 바꾸는 환전 자동 판매기 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금융기관들이 과연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걸 얼마나 선호할지 이건 여전히 미지수라는 거죠. 혹시 이걸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그냥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투자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리플의 2025년 3분기 보고서를 보면요. 리플렛을 통해 처리된 총 결제액은 100억 달러를 넘었지만 그 과정에서 ODL, 즉 XRP를 직접 사용한 거래량은 전체의 15%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15%요? 네, 나머지 85%는 XRP 없이 리플의 기술만 사용한 거죠. 이 15%와 85%의 격차, 즉 네트워크의 성공과 토큰의 실제 사용량 사이의 이 간극이 바로 XRP가 가치 증명 단계에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입니다. 와, 15%라니. 생각보다 훨씬 낮은 수치네요. 많은 사람들이 리플과 XRP를 거의 동일시하는데 리플이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성공과 XRP 토큰의 가치 상승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이 숫자가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규제 환경인데요. 2025년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두 가지 법안이 큰 주목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지니어스 액트라는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입니다. 이건 AP 뉴스에 따르면 실제 법제화가 완료되었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회 사이트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어떤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누가, 그러니까 SEC가 할 거냐, CFTC가 할 거냐, 이 관할권을 정해서 시장 구조와 규칙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규제가 명확해지는 거니까 좋은 소식 아닌가요? 특히 SEC와의 소송으로 고생했던 리플 입장에서는 게임의 룰이 정해지는 거니 환영할 만한 일 같은데요?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거든요. 양날의 검이요? 먼저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명확해진다는 건 달러나 유로 같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건 블록체인을 통한 결제 시장 자체가 커지는 데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파이를 XRP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먹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겠죠? 정확합니다. 동시에 국경 간 송금 문제에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해답이 변동성이 큰 XRP가 아닌 미국 달러의 1대1로 연동된 정부의 공인을 받은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 코인으로 굳어질 가능성을 활짝 열어줍니다. 아,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가격이 매초 오르내리는 XRP를 중간다리로 쓸 바야 가치가 1달러로 고정된 디지털 달러를 쓰는 게 회계 처리도 쉽고 리스크 관리도 훨씬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아, 그건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XRP의 가장 큰 아군일 줄 알았던 규제 명확성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그것도 정부 공인 마크까지 붙여서 키워주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정말 양날의 검이죠. 그럼 두 번째 법안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디지털 자산시장 명확성 법안의 향방에 따라서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의 게임의 룰이 완전히 새롭게 정해질 텐데요. 이 새로운 규칙이 과연 XRP와 같은 유틸리티 성격의 자산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이나 비트코인 같은 가치 저장 수단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2026년을 앞둔 XRP는 소송이라는 큰 안개는 거쳤지만 강력한 경쟁자와 새로운 규칙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가득한 굉장히 복잡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2026년을 향하는 XRP의 현주소를 보면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SEC 소송은 거쳤습니다. 이건 분명한 호재죠?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리플렛의 성공이 과연 XRP 토큰의 수요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았고, 여기에 더해 규제화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부상, 이 두 가지 큰 과제가 길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강세 시나리오를 본다면 리플이 SEC 소송 종료를 발판 삼아서 그동안 주저했던 미국 내 대형 은행들과의 파트너십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ODL, 즉 XRP 사용량이 앞서 말한 15% 수준을 넘어서 30%, 40%로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이 데이터로 증명되는 거죠. 이 경우 네트워크 채택이 토큰 수요로 이어진다는 XRP의 핵심 논리가 증명되면서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 시나리오는요? 보수적이거나 중립적인 시나리오는 리플렛 자체는 계속 확장됩니다. 더 많은 은행들이 리플의 기술을 채택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파트너들이 XRP의 변동성을 이유로 ODL 사용을 꺼리거나 혹은 제도권에 진입한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 간 송금 시장을 더 빠르게 장악하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XRP가 수많은 디지털 자산 중 하나이자 리플 생태계 옵션 중 하나로 남게 되면서 지금과 비슷한 가격대에서 장기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2026년에 XRP를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리플의 파트너 은행들이 실제로 ODL을 통해 XRP를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신만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리플이 어느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뉴스에 환호할 게 아니라 그 파트너십의 내용, 즉 XRP 사용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XRP에 투자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술의 가치를 사는 것을 넘어서서 리플이 제시하는 미래 금융의 비전에 대한 하나의 신념에 투자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념에 투자한다. 네. 한쪽에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을 탈중앙화된 브릿지 자산으로 해결하려는 XRP의 비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기존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스테이블 코인의 비전이 있는 거죠. 은행과 기업들이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대 은행의 CEO라면 수조 원의 고객 자금을 국경 너머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격 변동성은 있지만 잠재적으로 더 빠르고 저렴할 수 있는 XRP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정성은 고장되지만 XRP만큼 혁신적이진 않은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아마도 2026년 XRP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미래 금융 시스템의 주도권을 둘러싼 이 거대한 경쟁 속에서 XRP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